운동 후 영양 섭취는 말 그대로 몸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웨이트 운동 후에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 성장을 방해하거나 근육 성장을 촉진할 기회를 놓칠 것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운동 후에는 아나볼릭을 위한 기회의 창이 있어서 이 시기에 영양 섭취를 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근육 성장을 위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말도 종종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과장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는 어느 정도 과학적 근거와 진실이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 신체는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운동 중에는 비교적 완만하게 진행되지만 운동 후에는 급격하게 분해 과정이 가속화됩니다. 만약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한다면 이러한 근육 단백질 분해 과정은 특히 운동 후 3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근육 분해가 본질적으로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근육 분해가 신체가 새로운 단백질을 합성하는 능력을 초과하게 되면 최종 결과는 근육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분해되는 단백질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합성하면 최종 결과는 근육 성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운동 후 영양 섭취의 목표는 바로 근육 분해를 최소화하고 단백질 합성을 최대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운동 후 단백질 섭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운동 후 단백질을 섭취하면 단백질 합성을 자극하여 근육 분해를 막고 근육 성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텍사스 대학교의 연구를 통하여 운동 후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실험 대상자들이 고중량의 다리 운동을 한 후 몇 시간에 걸쳐서 각각 위약과 아미노산 혼합물을 섭취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위약을 섭취한 그룹은 운동 후 몇 시간이 지난 뒤 근육 손실이 발생하였고 반면에 아미노산 혼합물을 섭취한 그룹은 근육이 증가하였습니다. 운동을 한 후 섭취하는 단백질이 평상시에 섭취하는 단백질보다 더 많은 단백질 합성을 촉진합니다. 이것은 슈라이너스 번스 연구소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증명되었습니다. 평범한 남성들에게 다리 운동을 실시한 후 정맥주사로 아미노산 혼합물을 주입한 결과 운동 후에 아미노산을 주입한 것이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아미노산을 주입하는 것보다 30에서 100% 더 많은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작은 효과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더 많은 근육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론으로 그치지 않고 임상 연구를 통하여 운동 후 1시간에서 2시간 이내의 단백질 섭취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전체적인 근육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2001년 미국 생리학 저널에 발표된 덴마크 비스페버그 병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평범한 남성들에게 12주 동안 웨이트 운동을 실시한 후 한 그룹은 운동 직후 바로 단백질과 탄수화물 혼합물을 섭취하게 하였고 다른 한 그룹은 운동 후 2시간이 지난 후 똑같은 혼합물을 섭취하게 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는 운동 직후 섭취한 그룹이 2시간이 지난 후 섭취한 그룹보다 더 많은 근육 성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 미국 스포츠 의과학 저널에 발표된 빅토리아 대학교의 연구 결과도 충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고강도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아마추어 보디빌더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10주에 걸쳐서 첫 번째 그룹에게는 운동 전과 운동 후에 즉시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하였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아침과 저녁에 똑같은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하였습니다. 10주 후에 검사한 결과 운동 전과 운동 후에 즉시 섭취한 첫 번째 그룹이 아침과 저녁에 섭취한 두 번째 그룹보다 현저하게 근육이 성장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운동 후 단백질 섭취가 효과적이라면 얼마나 단백질을 먹어야 할까요? 2009년 미국 임상영양 저널에 발표된 연구 자료에 의하면 운동 후 20g의 단백질 섭취가 젊은 남성들에게 최대한의 근육 단백질 합성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운동 후에 단백질을 20g 이상 섭취하여도 근육 성장을 자극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효과는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백질 대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에 20g이라는 숫자가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많은 근육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더 많은 근육을 가지고 있을수록 근육 조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더 많은 아미노산이 필요하고 또 필요량보다 더 많은 아미노산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활동적인가입니다. 활동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연령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신체는 근육을 유지하기 위하여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호르몬입니다. 높은 수치의 성장 호르몬과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는 근육 합성을 자극합니다.
이러한 아나볼릭 호르몬의 수치가 높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단백질을 더 잘 사용할 것입니다. 반면에 높은 수치의 코티솔 호르몬은 단백질 합성을 감소시키며 아미노산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과정을 가속화해서 세포 조직의 생성과 회복에 이용 가능한 아미노산의 양을 감소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코티솔 수치가 높은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단백질 대사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특정 조건에서 특정 사람에게는 20g의 단백질로 최대의 근육 성장을 자극하기에 충분할 수도 있지만 20g이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일 수준의 단백질 합성에 도달하기 위하여 20g보다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20g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함으로써 더 많은 단백질 합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 후에는 흔히 30g에서 40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미노산 류신이 더 첨가된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단백질 합성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에는 운동 후 탄수화물 섭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운동 후에 탄수화물 섭취를 권장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인슐린 스파이크, 즉 인슐린 수치를 급상승시키기 위해서인데, 이는 근육 성장이 활성화되도록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슐린 자체가 근육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운동 후에 인슐린 수치를 급상승시키면 운동 후 발생하는 단백질 분해율을 낮춘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근육 성장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단백질 합성률이 단백질 분해율보다 많은 상태를 의미하므로 결국 단백질 분해율을 낮추는 것이 근육 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2010년 응용생리학 저널에 발표된 맥메스터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가 좋은 사례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고탄수화물과 저탄수화물을 각각 섭취하게 한 결과 저탄수화물을 섭취한 그룹에게서 단백질 분해율은 증가된 반면 단백질 합성률은 낮아져서 결국에는 전체 근육 성장이 감소된 연구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단백질 분해율을 감소시키는 인슐린 수치는 15에서 30, 즉 공복 시 인슐린 수치의 3배에서 4배 정도의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높은 수치의 인슐린이 단백질 분해율을 더 감소시키는 효과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슐린 수치에 도달하기 위해 꼭 탄수화물을 섭취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단백질만으로도 이러한 인슐린 수치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9년 아미노산 저널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운동 후 45g의 유청 단백질을 섭취하면 약 40분 뒤 그러한 인슐린 수치에 도달할 수 있고 약 2시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운동 후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면 인슐린 수치는 더 빨리 증가하고 더 오랫동안 상승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75g의 탄수화물, 37g의 단백질과 17g의 지방을 섭취한 결과 5시간 30분 이상 인슐린 수치가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5시간이 지났을 때 측정한 인슐린 수치도 여전히 공복 상태의 인슐린 수치보다 2배였습니다. 즉, 운동 후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두 가지 이유는 인슐린 수치를 빠르게 증가시키고 그 인슐린 수치를 더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글리코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웨이트를 한다면 근육을 최대한 글리코겐으로 꽉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운동 성과를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근육 글리코겐 수치가 낮으면 운동으로 인한 근육 분해가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웨이트나 고강도 인터벌 카디오 같은 무산소 운동은 근육 글리코겐 저장량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며, 이러한 운동을 마친 후에 신체는 글리코겐이 감소된 상태가 되어 글리코겐을 재충전하기 위하여 탄수화물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근육은 글리코겐이 감소하기 전보다 더 많은 글리코겐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의 고강도 운동을 하지 않는 한 이것이 운동 성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충분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신체는 결국 글리코겐 저장량을 다시 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운동 후 글리코겐이 감소된 상태는 지방으로 저장되는 것을 걱정할 필요 없이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신체는 글리코겐이 재충전되기 전까지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저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운동 후에 섭취하는 최적의 탄수화물의 양은 체중 1kg당 약 1g입니다. 또 최적의 섭취 시기는 일반적으로 운동 직후 즉시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운동 2시간 후에 체중 1kg당 약 0.5g의 탄수화물을 한 번 더 섭취하면 더 많은 글리코겐 저장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선택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운동 직후 바로 섭취하는 것만큼 그 효과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시간 뒤 한 번 더 섭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권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산소 운동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이야기는 모두 웨이트 운동을 위한 것입니다. 유산소 운동의 경우에는 잠재적인 근육 손실에 대비하여 소량의 단백질을 미리 섭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긴 하지만 특별하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또 유산소 운동 전에 소량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운동 수행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 후에 단백질 혹은 탄수화물 섭취가 필요한 경우는 오직 유산소 운동을 1시간 이상 특별히 오래 하거나 아주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요약하면 운동 후 영양 공급의 목표는 운동 후 근육 분해를 최소화하고 단백질 합성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운동 후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섭취함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운동 후에 특히 루신이 풍부하고 빠르게 소화되는 단백질을 섭취하면 장기적으로 근육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 최소한 30에서 40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둘째, 운동 후에 특히 빠르게 소화되는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인슐린 수치를 빠르게 상승시키고 또 그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 근육 분해율을 낮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 직후에 즉시 체중 1kg당 1g의 탄수화물 섭취를 권장합니다. 셋째, 유산소 운동 전에 소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잠재적인 근육 손실에 대비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이 1시간 이상 특별히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아주 고강도로 하는 경우에만 운동 후 단백질 혹은 탄수화물 섭취가 필요합니다. 오직 새로운 운동 방법과 영양 섭취 이론만이 관심을 받고 주목받는 피트니스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운동 직후 영양 섭취의 중요성은 어쩌면 아주 낡은 이론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운동 직후에 영양 섭취를 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확실하게 0%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운동 직후에 영양 섭취를 충실히 함으로써 50%의 확률을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은 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해 보입니다. 가령 운동 직후에 삶은 계란 4개를 섭취하면 약 25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만일 주 3일 운동을 한다면 한 달에 10,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이 기회의 창을 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